결혼하자 지은호.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심이었는지 떨림 하나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동시에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결혼이라니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호는 그 말에서 한 줄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힘든 나날 속 마치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 주겠다고 나서는 듯한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떠오른 건 동생 지강호의 일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또다시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엔 주식이었습니다. 작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빚은 이제 집까지 날아갈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지은호의 가족에게는 그 집이 마지막 보루였는데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지은호는 갈 곳 없는 막막한 심정으로 결국 이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밤늦게 카페 뒷골목에서 마주한 두 사람,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선배나 어떻게 해야 해? 강호가 이번엔 주식에 손댔어. 집도 다 잃게 생겼어. 이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만이 드러날 뿐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골목에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입을 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 지역은 스스로도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좌절은 곧 집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은 다시 이를 악물고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두 번 다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되지 않겠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스스로를 더 치열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지은호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다시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재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해 지강호의 빚 문제를 정리해 주었고 집마저 지켜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했어. 성재의 말은 지은호에게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단단한 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있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지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고 순간적으로 성재의 손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결국 자신도 모르게 먼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성재야, 나 너 좋아해. 그 고백을 들은 성재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결혼하자, 지은호. 그 말은 두 번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고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마치 길고 길었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었죠. 우연히 두 사람의 모습을 마주한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질투와 아픔을 꾹 눌러 담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불현듯 밀려왔습니다. 오래전 버스 안에서의 일이었죠.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그 충격에 지은호가 본능적으로 그의 품에 안겼던 순간 지은호는 당황해하며 바로 몸을 떼었지만 그 짧은 찰나가 이 지역의 가슴에 불씨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이었지만 이 지역은 그때부터 혼자만의 감정을 키워갔던 겁니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자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지은호가 다른 남자의 곁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른 채 더 치열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성공해야 해. 반드시.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뜨거웠습니다. 사랑과 질투, 자존심과 절망이 한데 뒤엉킨 눈빛이었죠. 한편 지은호의 마음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곁에서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이지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그 포옹, 그리고 차갑지만 진심 어린 눈빛.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착각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재의 결혼하자라는 말은 단순한 프러포즈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한 사건들의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과연 진심으로 행복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밀려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그저 기억 속에 짧은 포옹 하나만을 붙잡은 채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과 앞으로 터져나올 감정의 폭풍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가 어우러진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지은호는 오랫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안정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손에 잡은 듯 느끼고 있었고, 박성재는 굳건하게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한 쌍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죠. 결혼 소식을 들은 순간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리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려 했던 감정이 그 순간 폭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이라니 결국 성재였어. 은호가 선택한 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한없는 혐오가 뒤섞여 그를 휘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고, 그 무너짐은 곧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사무실에 앉아있던 이지혁은 창밖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결혼을 했다고?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다 빼앗아주마. 지은호, 내가 선택한 남자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 두 눈으로 보게 해줄 거야.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계약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카페를 떠난 뒤에도 성재 회사와 얽힌 작은 계약 건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파고들며 약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성재 회사와의 관계를 차례차례 끊어내는 방식이었죠.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서서히 균열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지혁은 성재 회사의 내부 인사들을 포섭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던 직원들, 더 나은 조건을 원했던 중간 간부들, 심지어는 성재의 오른팔격이던 실무진까지. 그는 치밀하게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하나둘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성재, 내가 가진 걸 다 잃어야 해. 그래야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겠지. 그는 매일같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지은호는 결혼 후에도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성재는 언제나 다정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이지혁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그 짧은 포옹, 그리고 카페 뒷골목에서 자신이 무너져 내릴 때 토해내던 그의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마치 미세한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추억일 뿐이야. 지금 나는 성재와 결혼했잖아.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그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은호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은호는 애써 대답했지만 성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그림자를 읽어냈습니다. 그는 모른 척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아직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성재 회사에는 작은 문제들이 쌓여갔습니다. 계약이 잇따라 끊기고 투자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작고 너무 치밀했습니다. 결국 성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 짓이지, 지역. 성재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든 채 이지역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봐야 해. 그래야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겠지. 두 남자의 대립은 단순한 사랑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권력과 자존심 그리고 복수의 전쟁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두 남자의 파멸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밤마다 지은호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성재가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자꾸만 이지역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때의 무력한 그의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성재의 회사는 점점 기울어갔고 지은호는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며 죄책감과 혼란에 휘둘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이미 운명이었던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이지역은 성재의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이제 곧 완전히 무너져 내릴 성재의 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지만 동시에 어디엔가 묻어있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